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당방위를 이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전번에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서 현재의 침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침해는 또 부당한 침해여야 됩니다. 즉 정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그죠? 그 침해 행위가 부당해야 된다 하는 건데, 자, 여러분, 부당이라고 하는 거, 이 위법보다는 범위가 넓습니다. 자, 좀 처음에 들으면 어려운데, 그죠? 여러분들이 그 행정법이나 법학개론에서 공부를 하면 위법이라는 것과 부당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을 합니다. 즉 위법은 좀 더 엄격하고 범위가 작은 거죠. 근데 적법하지만 부당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장에서 오염물질을 배출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법령에서 보면 그거는 허용될 수 있는 한계 수치 내의 오염물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가뭄이 심하다든지 다른 재해가 겹쳐서 그 오염물질이 밑에 마을에 큰 그 사람에게 치매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으면 그거는 뭐죠? 위법하지는 않지만 부당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 오염 배수구를 강제로 막는 거 이거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꼭 법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만 반격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보다 넓은 좀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반격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정당 방위의 범위를 그만큼 좀 넓혀주는 거죠. 자,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한데 여기서 보면 일단 부당한 침해할 때는 사람의 침해야지 됩니다. 자, 여러분들 법에서 말이죠. 뭐 위법도 마찬가지고 부당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가치 판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옳다 그르다는 가치 판단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반드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지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자연의 어떤 현상이면 그거는 전부 정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만 부당하다는 판단,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의한 그런 침해가 아니면 그거는 어떤 정당방위 상황이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내가 개의 공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사주한 개가 나를 물려고 덤벼드는데 그걸 골프채로 때려서 개를 죽였다? 그러면 정당방위입니다. 그 개는 사람에 사주된 물건으로 취급하니까 그죠? 그런데 그 개가 사람에 의해서 사주된 것이 아니고 그냥 들개였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 뭐 정당 부당 또 위법 적법 이걸 가릴 사항이 안 되고 그거는 전부 정당한 걸로 인정된다 그랬죠. 이런 자연적인 공격 행위에 대해서 그 들개를 때렸다 죽였다 그러면 그냥 그거는 뭐죠? 나중에 긴급 피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당 방위가 성립되려면 부당한 공격 행위, 즉 사람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만 가능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부작에 의한 침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기한테 젖을 주지 않는 걸 강제로 젖을 먹이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정당방위로 가능한 거죠. 자, 과실에 의한 침해도 가능합니다. 예를 그 사람이 모르고 졸음운전으로 해서 나한테 막 차가 다가온다. 그럼 내가 엽총으로 그 타이어를 펑크내서 차가 못 오게 하는 거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책임 없는 사람의 그런 행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술이 만취돼서 자기가 한 행위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또는 5살짜리 어린애가 뭔지 모르고 총을 나한테 쏘려고 한다든지 칼을 던지려 한다든지 이럴 때 예를 들어서 걔를 한 대 친다든지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런 책임 없는 행위지만 부당한 행위로 보고 거기에서 반격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하지만 그 적법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안 되는 거죠. 정당한 행위 이렇게 하죠.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즉 뭐 강제 연행을 영장을 들고 강제 연행을 하러 온 경찰 또는 강제 집행을 하는 공무원 이런 사람에 대해서 폭행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정당방위가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그 행위들 여기에 이제 부당한 행위의 내용들인데 싸움은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싸움 보통 싸우고 나면은 이제 변명을 하죠, 그죠? 저쪽이 나를 때려서 나도 한 대 쳤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싸움하는 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욕을 해서 내가 뺨을 한 때렸더니 저 사람이 뭐 발로 찼다, 뭐 이런 등등, 그죠? 이렇게 이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데 다만 싸움이라고 하더라도 둘이서 말다툼을 하고 뭐 서로 뭐 뺨을 한 대 때리는 정도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권총을 꺼내 쏘려고 하든지 칼을 꺼내서 던지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예상의 범위를 넘는 중한 침행이 이런 것들은 가능한 거죠. 또 외관상 싸움으로 보이지만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물론 정당방위 됩니다. 그 다음에 싸움이 중지되는데 새로운 공격을 해온다 그거는 또 정당방위 가능하겠죠.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일반적인 그런 어떤 주고받는 싸움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정당방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요건인 주관적 요건인데 그 방위할 생각이 있는 그런 경우에만 정당방위가 인정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자, 들어보면 아는데 이걸 우리는 방위의사 그럽니다. 자, 이런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공격해오는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서 한다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 이제 여기서 학설이 나뉜다는 거죠. 자, 이 어떤 경우냐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압니다. 이 좀 교과서 같은 예라서 그렇긴 한데 자, 갑이 자기 집 2층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자기 마당에 을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을하고 갑은 그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거의 죽이고 싶을 정도로 원수지간인데 을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놈이 감히 내 집에 들어와 잘됐다 안 그래도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해서 갑은 엽총을 들고 을을 향해 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거 죽이려고 죽인 거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을도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갑을 죽이기 위해서 그 갑의 집에 폭탄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터뜨릴 그런 직전이었습니다. 말 좀 교과서 범죄 같죠, 그죠? 이런 상황이었다 이거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객관적으로는 정당방위 상황이 형성이 된 거고 주관적으로는 정당방위로 한다는 생각 없이 그냥 공격을 한 거죠. 자,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객관적으로는 정당방위 상황이 다 형성됐으니까 그걸 말 알고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하네 하고 쐈으면 정당방위가 성립되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죠. 근데 이 사람 그런 생각 그걸 모르고 그냥 죽이기 위해서 죽였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이런 건데 자, 이런 내가 정당방위를 한다 즉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한다 하는 이런 방위의사 또 긴급피난에서는 피난의사 또 피해자의 승낙에서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음을 아는 것 자, 이런 그 주관적인 사유들을 우리는 주관적 정당화 사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죠? 그럼 뭐 그냥 들어만 둬도 되고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면 되는데
어쨌든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합당한 그게 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주관적인 생각, 그걸 가지고 있을 때만 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성립되냐, 그런 주관적인 그런 방위 의사나 피난 의사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정당방위나 긴급 피난이나 피해자의 승낙이 성립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학설은 필요설, 불효설, 불능미수설 뭐 이렇게 나뉘는데, 이게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필요설은 여러분 뭡니까? 방위의사 있어야 된다 이거죠. 방위의사 없이 그냥 죽이려고 죽였으면 그건 살인 살인죄가 성립되는 거지 볼 거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 불효설은 어떻게 보냐 하면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범죄를 성립시키는 거, 결국 살인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범죄를 성립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범죄가 성립되려면 그런 주관적인 요소와 객관적인 요소, 상황이 다 구비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객관적인 상황이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어떤 정당한 상황으로 딱 형성이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가 완전히 빠져버리니까, 하나가 그 요소가 충족이 안 되니까 그거는 살인죄, 즉 갑이 을을 쏘는 살인죄가 안 된다. 이미 정당방위의 객관적인 상황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살인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가장 인권 보장적인 구파의 입장에 가까운 거죠. 범죄를 어떻게 하든지 좁게 성립시켜서 형벌권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가 하면 불능미수설은 뭐냐면, 이건 뒤에 나오지만 불능미수와 비슷한 상황이다 이거죠.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미 정당방위 상황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객관적으로는 범죄가 성립될 수 없지만 주관적으로는 자기 딴에는 범죄를 범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불능미수하고 구조가 똑같다는 거죠. 예컨대 수영 선수를 3m 풀장에 밀어 넣어서 익사시키겠다든지 또는 설탕으로 사람 죽이겠다든지 이런 불능미수하고 똑같으니까 불능미수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원리에 따라서 처리를 하자 이렇게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현재는 방위의사 필요설이 좀 많지만 이 불효설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음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죠? 객관적인 상황이 전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그렇게 함부로 성립시켜서는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 정도 여러분 이해하고, 자, 다음 넘어가서 그 마지막 요건으로 중요한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당방위에서 상당한 이유 어느 정도가 됐을 때 상당성이 있냐 이런 건데, 자, 일단 그 방위의 필요성은 필요합니다. 즉 다 방위니까 그죠? 필요성, 즉 내가 정당방위를 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정당방위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필요성은 있는데 나머지 보충성이나 균형성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충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방법으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으면 정당방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보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거나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반격행위를 했냐, 그렇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정당방위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게 보충성인데, 이 보충성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더라도 그런 부당한 공격행위니까 거기에서 반격행위하는 거 괜찮다 이런 거죠. 보충성은 필요하지 않다. 보충성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이 있더라도 반격행위해도 된다 이런 말이죠. 균형성, 그렇게 도전해 오는 것보다 조금 더 과해도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강간을 해오려는 강간범에 대해서 골프채를 휘둘러서 죽이더라도 괜찮다 이거죠.
그 법익이 너무 차이가 크면 물론 안 되겠지만 약간의 차이, 나를 불구자로 만들려고 해서 공격해오는 사람에 대해서 골프채를 휘둘러서 사망의 결과를 낳았다 하더라도 괜찮다 이거죠. 그래서 필요성만 있으면 보충성이나 균형성은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현재의 다수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상당성을 넘어서는 과잉방위, 그 상당성의 정도가 넘어섰을 때는 정당방위는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애가 뭐 장난친다고 나무막대기로 뭐 장난을 쳐오는데 자기가 그냥 어린애를 때려서 뭐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혔다. 그러면 이제 그 상당성을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균형성이 조금 넘어선다는 것은 약간 넘어서는 걸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차이가 크면은 그거는 이제 그 상당성을 인정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처벌되는데 다만 상황에 따라서 책임이 소멸되거나 감소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사망에 나와 있는데 그죠? 21조 사망에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당황으로 인한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하는 또 봐주는 그런 어떤 규정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과잉방위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당방위는 아닌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오상방위하는 게 있는데 오상방위는 뭔가 착각을 하는 거죠. 착오하는 때 오자인데 그죠? 이거는 뭐냐면 그 정당방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딴에는 정당방위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런 그 방위 의사의 요건하고는 다른 경우, 반대의 경우죠. 아까는 정당방위의 상황이 돼 있는데 자기는 모르고 공격한다고 한 거고, 이번에는 그런 상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데 자기 딴에는 정당방위 상황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정당방위한다고 덤벼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밤중에 아파트를 이렇게 후미진 이제 그 골목을 지나는데 뒤에 따라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강도인 줄 알고 뒤돌아서서 공격 행위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한밤중에 택배를 나르는 택배 기사였습니다. 자, 이거는 뭐죠? 정당방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딴에는 정당방위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한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겠냐 하는 건데, 이거는 결국 이 고의가 조각되는 것, 자기 딴에는 정당방위 한다고 했으니까 고의를 조각시켜서 해결할 문제다 하는 거하고, 또한 학설은 책임을 조각시키는 그 책임에 관련된 그런 요건으로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학설이 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학부 단계에서는 오상방위가 뭐냐 하는 것만 여러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 위법성 조각사인 긴급피난으로 들어갑니다. 자, 긴급피난은 정당방위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그 내용은 정당방위보다 적습니다. 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당방위하고는 이제 차이가, 이거 아까는 현재의 공격행위, 그 위협 침해행위였지 않습니까? 여기는 위난, 위험스러운 상황이죠. 거기에 그걸 피하기 위한 겁니다. 자, 정당방위의 차이를 보면 이 긴급피난은 정대정입니다. 정대정인데 정당방위는 뭐였죠? 정당방위는 부정대정이었습니다. 그죠? 자, 현재의 뭐죠?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반격행위니까 부정한 공격행위에 대해서 반격행위라는 건 정당한 거죠. 그죠? 부정대정인데 이 긴급피난은 뭐죠? 정대정입니다. 그러니까 공격해 지금 위난을 만들어 오는 것도 정이고 내가 그 위난을 피하는 것도 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들깨가 공격을 해온다. 그럼 들깨를 내가 골프채로 죽였다. 들깨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니까 정의라 그랬죠. 그죠? 거기에 대해서 반격행위를 하는 것도 정의입니다. 자, 이런 경우도 정대정이고요. 또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강도가 나에게 공격을 해옵니다. 내가 막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강도한테 내가 반격행위를 했으면 그건 정당방위죠. 그죠? 근데 강도가 나를 쫓아오니까 내가 도망을 가다가 다른 사람의 집을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그 집에 피신을 합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이 강도를 을이라면 을이 나한테 공격을 해오고 내가 갑이 병의 집에 문을 박차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와 그 문이 이렇게 송괴된 그 병과의 관계는 뭐죠? 정대정이죠. 나는 부당한 공격 행위를 피하기 위해서 병의 집에 문을 부쉈고 병도 가만히 있다가 문이 침해를 당했으니까 송괴를 당했으니까 정이죠. 이런 경우도 갑과 병 사이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긴급 피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부당한 공격 행위에 대해서 이 공격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정당 방위가 될 수도 있고 긴급 피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반격 행위를 하면 정당 방위, 그 사람이 다른 집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면 그 가만히 있다가 당한 사람은 정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난하는 사람과 피난을 받은 사람 사이에서는 긴급 피난이 되는 거죠. 그 관계를 잘 알고 질문이 나올 때는 정대 정이냐 부정대 정이냐 이걸 잘 파악해서 정당 방위와 긴급 피난을 잘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긴급 피난은 위법성 조각설, 책임 조각설, 이분설 이렇게 본질이 좀 나뉩니다. 이건 이제 내려가서 보면요.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긴급 피난은 어쨌든 그 피난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고 아무런 잘못 없이 내 집 문이 깨지고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건데 어쨌든 이 피난도 그 피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급하니까 내가 다른 집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뭐 이런 거니까 위법성 조각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가능하고요. 또 책임 조각설로 보는 입장은 뭐냐면 가만히 있다가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난한다고 다른 집 가만히 있는 집에 문을 박차고 들어갔으니까 그런 행위를 즉 가만히 있는 사람의 그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법의 빛으로 비춰보면서 그거는 법에서 허용돼 괜찮아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거는 법적으로 보면 억울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이 당한 거니까 그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피난하기 위한 거라는 거는 내가 이해는 하겠지만 그 법적 그 억울하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당한 그런 입장을 보고 그건 괜찮아 허용돼 이렇게 판단하는 거는 합당치 못하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 행위자가 자기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거니까 그냥 책임을 조각시켜 주는 거 그런 경우는 적법행위로 가기 어려운 거니까 책임을 조각시켜 주는 걸로 이해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처음 설명되면 좀 어려운데 이분설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냥 물건을 깨는 거는 뭐 그래도 내가 살기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그냥 물건 좀 깼으니까 그럼 법적으로 뭐 괜찮아 허용돼 이거는 좀 이해가 되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헬리콥터에 이렇게 불이 나서 갑과 을이 둘이 이렇게 매달렸는데 이 줄이 지금 달랑달랑해서 두 사람이 있다가는 이게 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힘센 갑이 자기 살기 위해서 을을 발로 차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살았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갑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부당한 침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을은 그죠? 가만히 있는 을을 차서
떨어뜨려서 죽였다.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목숨을 뺏은 이런 경우를 법적으로 볼 때 허용된다, 괜찮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는 걸로 그냥 너에 대해서는 책임을 조각시켜 주겠다. 네 행위자가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네 살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다른 행위를 기대할 수 없으니까 책임만 조각시켜주고 유법성까지는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는 허용 안 되는 건데 책임에 가서 조각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그래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그냥 억울하게 침해한 거는 책임 조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이분설입니다. 어쨌든 본질은 이렇게 좀 나뉘고 있다는 거고요. 성립 요건 이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긴급 상황,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관한 건데 형법상 법익 외의 법익도 포함하냐, 국가적 사회적 법익도 포함하냐, 이거는 정당방위와 같이 보면 되는데 어쨌든 긴급 피난은 좀 더 넓게 봅니다. 자, 현재의 위난이고 현재성, 이거는 정당방위와 같이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자, 위난의 원인은 부당한 이런 표현이 없으니까 사람에 의한 것이든 자연적인 것이든 그 원인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 위난을 하는 피하는 대상, 즉 피난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긴급 피난이냐 정당방위가 결정되는 거지, 그 위난을 만든 과정이 적법한 거냐 불법한 거냐, 이거는 둘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설명했죠, 그죠? 강도가 도발을 해와서 내가 다른 집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이거는 뭐죠? 부당한 침해가 있지만 내가 피난을 다른 데 하는 거고요. 예를 들개가 공격을 해왔다. 이거는 부당한 침해가 아니죠, 그죠? 그냥 그런 자연적인 재해에 대해서 내가 다른 집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또는 들개를 공격했다.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대정이냐 부정대정이냐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 위난의 원인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상당성은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긴급 피난은 가만히 있는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균형성이나 보충성을 다 요구를 하는 게 우리 현재 통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당방위하고는 달리 긴급 피난은 이런 요소들을 다 요구하고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